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황인학 박사님과 함께 경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인사가 짧습니다. 정치인은 좀 길지요. 저도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경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지난달 14일에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죠. 노벨상 얘기가 지금 핫 이슈이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 이것은 또 다른 국민의 관심사인데 올해는 누가 받았나요? 예,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경제학 교수 다론 아세모글루 또는 아제모글루라고도 하고 사이먼 존슨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언제부턴가 하여튼 노벨 경제학상이 이건 공동 수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한 사람씩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하여튼 2명, 3명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고 경제학자 많아서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예. 아세모울루라고 하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바로 그 경제학자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2012년에 책이 나와서 국내에 번역되어가지고 많이 팔린 걸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좁은 회랑 정치에 관한 이야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권력과 진보 해가지고 최근에도 한국에서 3권의 책이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이들 3명의 학자에게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문적 성과가 좀 탁월했다고 평가를 했겠죠. 이들의 연구가 국가 간의 경제적 번영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에 관한 연구를 했거든요.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보니까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좀 어떤 국가 사회적 제도의 문제가 이 국가 간 차이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좀 특별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각 세계가 직면한 문제가 성장이 지체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 좀 여러 개 문제가 생기면서 모두가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서 기존 경제학이 가르친 방법대로 해봤지만 한계에 좀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지만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어렵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바가 새로운 바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는 잘 살고 또 어떤 나라는 못 사는 그 주요한 이유가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들의 연구가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지금까지 전통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을 사람 그리고 자본, 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도 인적 자본 육성한다든지 투자를 하라고 하든지 또는 기술 혁신에 주력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따르고 있었는데 이들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가 경제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점에서 차별성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거죠.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사람, 예를 들면 노동, 또 돈, 투자와 자본,
또 기술의 문제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노동, 자본, 기술보다도 제도가 성장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언뜻 들어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중요하고 투자가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지 왜 경제성장의 제도가 뜬금없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빠져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 요인은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 그 기업가 정신이 제도에 묶여져 있는 제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좀 예를 좀 들어보면은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같은 경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20세기에 아주 유일한 나라인데 거기도 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노동 산업화 인력도 적고 투자할 자본도 없었고 뭐 계속 외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뭐 축적된 거 없는 상황에서도 성장을 이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과 인적 자본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성장을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를 봐도 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어느 세미나 갔더니만 뭐 벤처기업인이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새로운 사업을 혁신적인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투자할 자본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적 자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규제 때문에 못한다. 네, 규제. 네, 정말 중요한 규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뭐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인들 중에서 상당히 그 성장 여력이 충분한 그런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 이런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수많은 규제에 묶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성장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걸 중소기업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도의 문제였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자본의 문제도 아니고 예. 제도의 문제다. 제도가 바로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예. 에서 성장하면 이제 중견 기업으로 가고 그게 또 대기업 가고 이러는데 많은 기업들이 우린 중견기업 안 가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예. 이런 것들과도 다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